1번 가등법 첫 번째. 이제 등록부 등의 공개, 등록부의 기록 정정, 출생신고. 이게 총 6문제씩 나왔습니다. 자, 1번. 등록부 등의 공개. 등록부 등의 공개 먼저 볼 건데요. 이거는 이 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증명서의 종류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요게 있고, 자, 시험 포인트는 요겁니다. 등록부 공개는 등록상별 증명서 발급 방식에 따라 또 달라요. 자, 특정 증명서 발급은 이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서만 특정 증명서가 발급돼요. 자, 입양관계, 친양자 이거는 특정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 청구권자는 3명만 가능해요.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 이를 본인 등이라고 합니다. 자, 방문 발급할 때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능해요. 일반적인 발급 방식이고요. 인터넷 발급할 때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요 4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리인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무인 증명서는 본인만 신청 가능해요. 가족이 발급 불가능합니다. 우편 청구는 이제 신청서랑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돼요. 이제 대상자 누군지, 이름이랑 등록 기준지, 주소까지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신청서 작성을 해서 발급받을 때는 본인 신청 시 생략 가능한데 영문 증명서는 본인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대리인이 발급할 시는 이제 신청서랑 위임장이랑 신분증 사본까지 필요해요. 요 3개가 필요하고 변호사 위임일 때는 소송 위임장이 있거든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요거 사본도 가능합니다. 위임 취지가 그 대신 명확해야 돼요. 소송했던 이유로 아무거나 발급받으면 안 되겠죠? 자, 대상자 특정이 또 있습니다. 서명이랑 등록기 기준지를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예외는 이제 서명이랑 이번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때는 이제 본인 등이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대리인. 이럴 경우에는 이제 등록 기준지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면 된다. 자,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은행이나 이런 거 전화했을 때 본인 확인한다 했을 때 주소로 확인하죠. 이게 대상자 특정 요거 때문입니다. 서명이랑 등록지 기준지 때문에. 자, 가정폭력 고부 제한이 있어요. 자,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 가정폭력을 했을 때 지정해서 너는 증명서 발급 못한다. 이 지정되면 인터넷 발급도 제한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입양 비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혹시나 이제 입양 사실을 말을 안 했는데 자녀가 이제 맘대로 발급 받아가지고 밝혀지면 또 사고겠죠. 자,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증명서가 있는데 혼외자, 전혼자녀, 사망자녀는 빠집니다. 네. 왜냐면 가족관계인데 아무래도 좀 나오면은 약간 마음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없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영문증명서 기재는 요 4가지만 발급돼서 나와요. 출생을 언제 했는지, 현재 기혼인지 미혼인지, 배우자가 누구인지, 자녀는 누구인지 요 정도만 딱 나와요. 영문증명서 특징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 됩니다. 왜냐면 해외 제출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다른 나라로 갔다가 이제 잘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기재가 안 돼요. 영문증명서 발급 제한이 있는데 이제 여건이 없으면 영문증명서가 발급이 안 돼요. 그리고 등록부가 없어졌을 때도 발급이 안 됩니다. 왜냐면 영문 성명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건이 없으면 영문 서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문제 바로 갈게요. 등록상별 증명서 발급이죠. 이거면 자, 옳지 않은 거. 인터넷에 의한 등록상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다만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거 맞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발급 안 해줘요. 맞고 자,
가정폭력법이 처벌 등에 관한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 족을 교부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서 동영상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자, 이 경우 교부 제한 대상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렇게 해당되더라도 인터넷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맞아요.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가서 받으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자, 4번 무인증명 발급기. 요거는 본인만 된다 했죠. 이게 틀렸네요. 무인증명서 발급기는 발급 본인 또는이 아닙니다. 본인만 가능. 답 4번이고 자, 5번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송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맞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 지면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맞죠? 자, 여기 우편 청구 시 신청서랑 신분증 증명서 사본이 필요하죠. 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지 기준지를 기재해야 된다. 맞죠? 자, 넘어갈게요. 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와 기록사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증명서에서도 등록 기준지 지정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이나 등록부의 작성 폐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을 두었다. 이거는 틀린 질문입니다. 자, 왜냐면 여기 보면은 이 기재되는 증명서마다 기재되는 내용의 구조가 다 달라요. 다른. 그래서 여기 기본 증명서의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만 있어요. 다른 증명서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기본 증명서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입양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란에 친부생 부모와 양부모를 모두 기록한다. 자, 아닙니다. 입양의 경우 친생 부모는 입력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틀렸어요.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뒷부분은 맞는 소리거든요. 단독 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 있을 때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 입양한 양모가 친생모와 혼인관계 있을 때는 양모와 친생모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이건 맞지만 왜냐면 모두 기록하는 거는 그 자식한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친생부모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명문증명서에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이런 게 기재된다. 아니죠. 그래서 주민번호가 기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도 기재가 안 돼요. 자, 본인, 배우자, 자녀, 성명 요까지만 나와요. 주민번호는 기재되지 않나. 이거 확인해 주시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가족으로 기록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성별, 출생연령, 국적 및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맞아요. 자, 여기에 정확한 규정입니다.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및 외국인 등록번호. 여기 기재가 돼요. 맞는 설명이고 혼인관계 증명서의 특정 증명서 나왔죠? 신청이 선택한 현재 및 과거의 혼인사항이 기재된다. 아니죠? 과거는 기재되지 않고 본인이 선택한 특정 혼인사항만 기재돼요. 이거 둘 다는 나오지 않아. 둘 다는 아님. OR입니다. 둘 중 하나. 그렇기 때문에 4번만 정답이네요. 자, 다음 3번.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수수료가 다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영문증명서는 제외했죠.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영문이었으면 신청서 작성해야 되죠. 본인도. 그다음에 3번 본인 등의 대리인이 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 서명 또는 날이랑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4번을 제출해야 되며 위임장은 원본 아니죠? 4번이어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4번도 가능하죠. 그리고 위임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속 위임장 4번을 제출하더라도 증명서 교부 가능합니다. 왜냐면 원본은 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 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본인 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전자정보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송부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왜냐면 이건 일단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송부했어요. 근거법령과 사유를. 그러면 요거 생략할 수 있습니다. 4번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고부 청구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친양자는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하고요. 혼인 당사자가 금지에 관한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고부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혼인 당사자, 이 말은 배우자가 신청했다는 소리입니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사실조의 촉탁이 있거나 자, 법원의 사실조의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이 필요한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이제 법원이나 이거 수사기관이 이제 요청한 거니까는 이거 수사 공조를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래서 4번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거부 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 청구 대상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 하나여 적용된다. 이거 아니죠. 자, 발급 제한은 이거 본인 말고 플러스 양부모 경우에만 하나여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본인이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모, 친생부모가 있겠죠. 요 친양자 입양이 기록된 모든 등록부에 적용됩니다. 증명서에 그 다음에 5번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소명 자료를 첨부하면 교부 청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상속 범위 확인을 위해서.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자, 5번. 자,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정 증명서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뭐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및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에 대해서 발급한다. 이거 아니죠. 자,
이 특정 증명서 발급 대상은 요까지입니다. 요 세 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친양자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특정 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이 성명, 성별, 출생 연월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은 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특정 증명서는 일반 등록 사항의 기록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나오네요. 똑같은 지문이 있었죠. 선택한 과거의 배우자 한 사람과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현출하고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은 현출하지 아니한다. 한편 같은 배우자가 2번 이상 혼인한 기록이 있을 때는 신청인이 선택한 하나의 혼인에 대해서 현출한다. 맞는 소리입니다. 둘 다는 안 돼요. 둘 다는 불가. 왜냐면 그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는 불가합니다. 4번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일반 증명서는 특정 등록 사안 중 혼인 외의 자녀, 전원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를 제외하고 작성된다. 이거 맞습니다. 자, 일반 증명서는 가장 제한된 정보만 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제한된 정보만 표시. 다음 5번. 영문으로 작성되는 등록상 증명서의 경우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되거나 본인의 여권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우린 여권을 기준으로 영문 이름을 써요. 하지만 여권이 없으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가족관계 등록 등에 당한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영문으로 작성됐죠? 그러면 일단은 주민번호 안 되고, 자, 본인 출생 맞죠? 자녀 출생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아니죠? 일단 주민등록번호는 다 삭제하시면 되고, 제가 정리를 잘못했네요. 저도 같이 곧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여기 영문증명서 기재가 출생이랑 현재 혼인, 배우자, 부모 요 4개가 기재되고요. 그리고 영문증명서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요 6번 계속 보시면은 배우자 증명사항이 기록될 수 있고 본인 맞고 자녀는 아니었죠. 현재 혼인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등록부의 기록 정정 및 제적부의 정정 요것도 표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부 기록 원칙은 이제 신고주의입니다. 그래서 신고했을 때 이제 수리되면은 기록되는 거고요. 신고 외의 기록은 이제 뭐 통보, 재판, 뭐 등본 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고 말고 자체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이고요. 촉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록 불가는 이제 뭐 통보자의 성명, 통보자까지 입력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뭐 협의 이혼 확인일까지는 나오지 않고 그냥 이혼 사항 요 정도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주민번호 기록 같은 경우는 뭐 번호 부여 통보 임의 기록 불가하고 주민번호 누락될 경우에는 본인이나 동거 친족이 신청하면 돼요. 법원 허가 불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주민번호 누락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중복 신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복 신고 같은 경우는 먼저 소리가 당연히 우선이겠죠. 그리고 뒤에 뭐 기간을 이제 정정한다거나 뒤 기록을 삭제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 등록부 정정 같은 경우는 원칙으로는 감독법원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신분 뭐 기록한 사항을 당연히 이제 맘대로 정정할 순 없겠죠. 그리고 직권정정이 있는데 단순한 이제 뭐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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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입 사항 등은 이제 직권으로 바로 정정 가능해요. 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적부 정정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별도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비 기록 절차가 아닌 것은 자, 촉탁은 아니고 자, 기록 절차 아닌 것은 통보 맞죠? 신고 외 기록 사항이니까 재판서 맞고 촉탁은 아닙니다. 촉탁 아니고 항해일지 등본 맞고요. 보고 맞습니다. 그러면 어, 죄송합니다. 가공법이 좀 오류가 많네요. 자, 여기 신고의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통보, 재판, 항해일지 등본, 증서의 등본이나 신청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보고랑 촉탁은 이제 신고의 기록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한 것까지 막 다 기록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부의 기록 절차가 아닌 것은 촉탁이랑 보고겠죠. 요거는 다 맞습니다. 답 5번이고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므로 자, 당사자가 등록 기준지를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지의 시음면장에게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왜냐면 현재지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신고사건은 본인의 등록 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현재지의 시음면 장에게 변경 신고할 수 당사자가 변경할 때는 현재지가 아니라 등록 기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에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 창설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 배우자 또는 직계월 쪽이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월 쪽이 이를 하여야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그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지정신고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도 따로 정정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혼 무효 또는 이혼 취소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소리예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됐으면 원점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이제 친권자가 뭐 지정신고 되어 있었다면은 그에 관한 가족관계 기록을 따로 정정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혼 무효 또는 이혼 취소의 판결 심판에 의해서 당연히 말소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친권자 지정 자체가 이 이혼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혼 전제. 그래서 이 아예 원점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4번 가족관계 등록부상 한자성의 한글 표기 정정은 사건 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 본인만
한자성의 한글 표기 정정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상 한자성의 한글 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대한 이거를 준용해서 장은 그 직계비속 가족관계 등록부상 한자성의 한글 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거 맞는 소리죠. 왜냐면 본인만 있을 때는 뭐 본인 성 정정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자녀들은 그 성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모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모의 성이 바뀌었으면은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겠죠. 가족관계 등록을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제적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망했을 때, 사망 시 그 호적 등본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된 서류거든요.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는 서류. 그래서 한 귀적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 등록부가 현재의 공부이므로 제적부의 정정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소리죠. 왜냐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했다고 해서 이제 이미 사망한 사람 것까지 이제 과거 기록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다음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될 수 없는 것을 고른 것은 등록 사건을 처리한 시면의 명칭 맞죠? 통보자의 서명. 통보자는 그 기록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록 불가사항, 통보자 서명, 허위이혼 확인 요 정도입니다. 보시면은 신고인이 사건 본인과 다를 때 신고인의 자격 이것도 맞고 가족관계 등록에 대해 촉탁한 법원 이것도 맞는데 이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일 요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 개가 헷갈리면은 통보자 서명이랑 뭐 협의 이혼 확인일 요것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게 통보자의 성명이 아니라 통보자의 직명을 기록해야 그리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일이 아니라 이혼 신고일 확정으로 이혼이 된 날짜를 기입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가족관계 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정정 및 공시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족관계 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 기록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 맞죠? 왜냐면은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국가에서 통보해주는 거니까는. 그리고 2번 가족관계 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렇게 기록한다. 맞죠?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 절차를 취해야 된다. 맞죠? 일단 요지는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요 소리입니다. 14번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 등록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가름하는데 왜냐면 지금 신고사항이 같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자 요 소리입니다. 주민등록 신고사항 중 출생, 사망 또는 실종, 등록 기준지 변경, 서명, 생년월일 등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이 이에 해당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요 뭐 등록 기준지 변경하거나 이게 주민등록법이랑 가등법에 따른 이제 신고사항이 다르거든요.
근데 요 둘 다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요것들이에요. 요것들. 수용상정, 뭐 출생사망. 왜냐면 이거는 가등법에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등록 기준지 변경, 성명, 성년월 등 성별 변경. 이럴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같은 취급하겠다 요소입니다. 그리고 4번 주민등록 신고 대상자의 가족관계 등록 신고지와 주민등록제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 신고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받아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 시장 또는 군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죠? 왜냐면은 자 지금 가등법 신고지랑 가족관계 등록 신고지랑 주민등록 신고지가 달라요. 근데 지금 가족관계 등록 신고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받아가지고 기록사항을 변경했으면 당연히 주민등록지도 변경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려줘라. 요 소리입니다. 맞고? 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지정할 수 있고 신청인은 공시제한 신청서를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나 현재지가 아니라고 했죠. 등록지. 지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해야 하고 신청인 주소지나 현재지 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없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가족관계 등록 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은면 장을 대리하는 사람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 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사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 사건에 관해서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 공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장을 대리한 사람이 자기 또는 친족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상에 잘못이 없으면 정정을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공평성을 위해서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막아놨는데 이 이유가 혹시나 이제 뭐 잘못된 기록을 마음대로 할까봐 였는데 딱히 기록상에 잘못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정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왜냐면은 당연히 신고돼서 우리는 수리될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 안 해주면 이유를 알아야 이제 수정해서 다시 접수를 하겠죠. 그래서 대법원 규칙을 정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그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왜냐면 전자로 접수됐으니까 우린 전자로 통보해줄게.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사건에 수기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기록할 때에는 먼저 수리한 장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기록을 정정해야 한다. 이거 아니죠. 나중에 수리된 신고를 정정해야 되죠. 자, 이게 왜냐? 신고하고 수리예요. 근데 신고가 여러 개가 됐는데 쭈쭈쭈 여러 개 됐는데 수리가 뭐 먼저 된 순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먼저 된 수리를 바탕으로 나중에 수리된 거를 후에 정정해야 되지 신고 기준으로 정정하면 안 돼요. 네. 요설입니다. 왜냐면 이 신고된 것 중에 당연히 반려된 것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포함되면 너무 순서가 막혀지기 때문에 수리를 기준으로 정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생 사망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서 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신고 장소가 신고 사건 본인의 주소지랑 이제 동일할 경우에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다를 때는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죠. 6번 등록 기준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록 기준지 변경 신고는 이제 문서로 할 수 있다. 맞아요. 요즘에는 다 전자로 뭐 접수해서 하죠.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부위 등록 기준지란 도로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고서의 등록 기준지가 지원 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검색 화면을 통하여 해당 도로명 주소에 대한 지원 방식의 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당연하죠.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3번 가족관계 등록 부위 등록 기준지란 지원 방식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도로명 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이거 똑같은 소리죠.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4번 등록 기준지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의 경우 도로명 주소로 기재된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해당 등록 기준지에 대한 도로명 주소가 없을 때에는 지원 방식 주소로 등록지 기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도 이를 수리한다. 2, 3, 4번 다 맞는 소리네요. 5번 행정구역, 토지 명칭 또는 건물 번호의 부여 변경이 있는 경우 시음면장은 가족관계 등록 부위 등록 기준지란과 일반 등록 사항에 기재된 행정구역의 토지 명칭 이거를 경정하여야 하고 등록 기준지 경정 사유는 일반 등록 사항에 기록한다. 자, 이거는 틀린 이유가 요 한 단어에 때문에요. 경정하여야 하고 이건 아니에요. 네. 그냥 경정할 수 있다지. 있다. 이거지. 경정하여야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은 아까 설명했던 거 잊어주시고 경정하여야는 하는데 등록기 기준란에 경정 사유 요게 틀렸어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자 지금 행정구역의 이게 변경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등록 기준지란을 경정해야 돼요. 근데 일반 등록사항은 경정하지 않습니다. 요거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출생신고 들어가 볼게요. 자, 출생신고 이거 간단하게 볼게요. 신고 의무자는 이제 당연히 부 또는 모고 아니면은 이제 동거 친족 아니면 분만에 관한 의사 조산자 동거자 요 순입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은 1개월 이내. 신고 장소는 이제 출생지 아니면 신고인 주소지 등록 기준지 요거고요. 어디든 신고 가능하고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 첨부 서류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첨부돼야 되고요. 출생 후 사망은 이제 출생신고랑 사망신고 동시에 해야 돼요. 왜냐면 출생도 안 했는데 사망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의료기관 통보는 의료기관은 이제 출생 후 14일 이내에 이제 요 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해야 돼요. 그다음에 미신고할 경우는 이제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를 합니다. 제재는 이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혼인 중 출생이 발생됐으면은 당연히 이제 혼인 중 출생자는 그 결혼한 사람의 자식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친생 추정의 번복이 있어요. 혼인 중 출생을 해가지고 부의자로 이제 암묵적인 합의가 됐는데 친생 부인의 소로만 번복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로는 불가능해요. 친생 추적 배제는 이제 장기 해외 체류나 뭐 장기 별거 등 뭐 성관계가 뭐 불가능 이런 외관이 있을 경우에 부존재 확인 소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생 추정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거고 친생 추정 번복은 친생 부인의 소로만 번복이 가능한 거예요.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중혼 출생 중혼은 취소 전까지 유효하고 그 사이 출생자는 혼인 중인 자예요. 당연한 소리겠죠. 혼외자 신고 같은 경우는 모가 출생 신고합니다. 부는 안 돼요. 그리고 부신고 가능일 경우 예외는 모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협조 불가능할 때 그때 가정법원에서 확인 후 부신고 가능. 그리고 혼외자 인지 시 부의 성과 본을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부가 알아야 돼요. 종전선 유지는 이제 부모랑 협의했을 때 이제 부모가 협의했을 때 이제 나는 전해성 계속 쓰겠다 했을 때 유지 가능하고요. 이제 협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인지전성 혼외자일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기아 발견자가 1개월 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 신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낳고 이제 도망갈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는 발견한 사람이 출생 신고를 해야 되고 기아 친생 확인일 경우에는 기존 기아 등록부 폐쇄 후 정정 신청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부모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허위 출생 신고일 경우에는 입양으로 판단합니다. 입양 요건 충족 시 입양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을 안 했는데도 내가 출생했다 하고 자녀를 데리고 온 거니까 이거는 입양의 효력으로 쳐줍니다. 등록부 정정. 친생자 관계 부정죄 판결이 확정났어요. 그럼 이때 등록부 정정을 해줘요. 이거는 친생추정 배제일 경우. 번복이 아니라 배제일 경우. 모의 관계 부존재. 엄마가 없는 상태면은 자녀의 등록부에 모 특정 등록사항을 말소시킵니다. 바로 문제로 볼게요.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였죠. 그 다음에 시면장은 신고 의무자의 7일이었죠. 그 다음에 과태료 10만원. 이거는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생신고. 신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때는 재판 확정일부터 이제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죠? 자,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신생 부인소는 별도죠. 이건 별도예요. 신생 부인소를 제기하든 말든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할 때는 출생신고 후 사망신고해야 되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된다. 3개월 이내가 아니죠. 기아 발견자가 1개월 내에 해야 되죠. 1개월. 1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시음면장이 출생신고를 수료할 때는
그 신고사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즉시 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아니죠?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으면 기록하면 안 되죠. 무효 사유가 없을 경우. 자, 그 다음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 청구할 때 수수료 납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생신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이네요. 자,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에서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도 수리해야 한다. 아니죠. 이거 동일한 이름을 가졌을 때는 수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출생자가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리 불가. 그리고 뭐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할 때 모의 소재가 불분명 또는 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이거 왔죠? 뭐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뭐가 연락이 안 닿으면은 부가 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뭐가 기한을 찾아 출생신고와 더불어 종전기한의 등록부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법원 허가 불필요합니다. 반드시 아니에요. 법원 허가 불필요. 자동으로 기한 찾아서 출생신고했을 경우에는 요거 폐쇄됩니다. 4번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이 아니죠. 중혼 중인 자녀. 중혼 중인 자. 그리고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부상 특정 등록사항란의 출생월일이 한국 시간으로 환산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해야 될 때는 간이 직권 정정이 아니라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등록부 허가 신청 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친생자 관계 정보 확인의소. 자, 친생자 관계 정보 확인소가 이제 나랑 친생자 맞는지 그거 확인하는 소인데 부부의 일방이 이제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거가 없어 모가 법률상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고 부자관계 다툼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가능하다. 맞죠? 자, 보면은 친생 추정 번복을 하려면 친생 부인의 소로만 가능하다 했어요. 그리고 친생 추정 배제는 부존재 확인이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 외관이 확립됐을 때. 얘는 이 외관이 명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의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에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들 사이에 친세자 관계가 형성되므로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과 사망한 부 사이에서 친생자 관계 존재 판결의 등본과 그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자신의 불안에 사망한 부 서명을 기재해달라는 취지 등의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해야 된다. 아닙니다. 왜냐? 이런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지금 사망한 부는 자녀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형성이 불가하다. 그래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자녀가 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의 이름을 기재해 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요 관계를 형성하려면은
사망한 사람이 사망 전에 알거나 아니면 2년 이내 사망 사실을 알았을 때 2년 이내에 이제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돼요. 청구. 그래서 인지 확인의 소를 거쳐서 인지 확인의 소 거쳐서 이제 성립되면은 가능. 하지만 사망한 사람이 인지를 못하면은 불가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3번. 자, 친생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된다 했죠.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고,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에 의해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맞죠? 이 친생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돼요. 부존재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완전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가족관계 등록부상 모와 신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은 모의 특정 등록상을 말소한다. 맞죠? 그 다음에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시 한 것이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이 발휘하여 입양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는 확인 이인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맞죠? 아니 친생자가 아닌데 당연히 부적법하겠죠. 자, 그 다음 출생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에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아니죠? 수리 가능하죠. 왜냐면 수리 가능한 게 이 부가 그 출생자가 있는 걸 알았잖아요. 1번 인지함.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인에 의한 요 혼인 중인 자의 신분 취득 효력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해야 된다 했잖아요. 아, 출생신고 해야 된다 했잖아요. 출생신고. 근데 이제 혼인신고 전에 먼저 낳은 거죠. 그래서 1개월 지나기 전에 이제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 등록했으면은 이제 당연히 수리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서명란에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 이거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 수리할 수 없다. 아니죠. 요즘에는 한자랑 한글 혼합된 거 많이 쓰죠. 그다음 중원은 취소 원인이나 그 취소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고 중원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자로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맞죠? 지금 중원이 혼인 중이란 소리거든요. 그럼 이때 당연히 요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자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죠. 3번 맞는 소리고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대부분 다 전자로 가능해요. 5번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에서 혼인 외의자가 아직 결혼 전이죠.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생부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신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출생을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친생자 출생신고가 아니라 인지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외국에서 낳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인지신고를 해야 되고 6번 자녀의 성과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신고 시 협의하지 않았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들끼리 다시 혼인한 경우에도 협의를 할 수 있다. 맞죠? 이혼 후 이제 다시 혼인하는 거니까. 왜냐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가 이제 부모님 재혼했을 때 성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자가 인지된 경우, 혼인 아닌데 내 자식이 있는 걸 알게 됐을 경우에는 부의 성과분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성과분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자식이 뭐 싫다 할 수도 있으니까. 종전의 성과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 성과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기록을 해야 한다. 맞죠? 왜냐면은 가족관계 등록부 나왔는데 부모의 성과 이제 자녀의 성이 다르면은 이상하다 할 수 있으니까 취지를 기록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분을 따를 수 있으며 불안에 기억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부가 인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어요. 기록 불가. 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고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어요. 따를 수는 있지만 입력할 수는 없고 그다음 혼인 중 출생자가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그 자녀의 모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으며 혼인 외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모의 성과본을 따른다. 맞죠? 그 다음에 외국인의 부가 한국인인 혼인 외의자를 인지하는 경우 혼인 외의자가 부의성을 따를 때 외국인 부의성이 외국어로 한자인 경우 그 자녀의 성표기에 대해서는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변기하는 방법으로 이를 표기할 수 있다. 맞아요. 다만 그 한자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 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며 외국인 부가 그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해야 됩니다. 여기까지